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커말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윈도우즈 XP의 설명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학습하셨던 윈도우즈 XP의 여러가지 기능들, 그 기능들을 일단 개념을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운영체제의 정의라든지 뭐 특징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먼저 윈도우즈 XP에 대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개념은 다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암기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개념 이해를 먼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체제의 특징이라든지 목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운영체제의 특징이라든지 목적, 기능이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셔야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전체적인 개념, 부팅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라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운영체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요,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사람은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이용을 하죠. 자, 그리고 컴퓨터는 1과 0, 자, 이것을 기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계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컴퓨터 하드웨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분해를 해서 저장되어 있던 아래아 한글 파일을 찰 수 있습니까? 찰 수 없어요. 그쵸?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운영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운영체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다, 뭐 정의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하드웨어다, 이렇게 정의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죠.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팅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부팅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팅을 하려면은 일단 전원에다가 공급을 해야겠죠. 전원 버튼에다가 클릭을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전원 버튼이 대부분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1, 이것은 0을 뜻합니다. 보통의 이제 전자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 자, 이것을 보통 전원 버튼 기호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1과 0, 이진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은 까만 바탕 화면에 여러 개의 이렇게 텍스트가 보여질 겁니다. 그죠? 쭉 나와요. 그죠? 영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윈도우즈 XP가 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MS 워드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음악, 인터넷 이런 것들을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원에 이제 공급이 되면요, 제일 먼저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 각 장치들을 점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팅인데 결과적으로 윈도우즈 XP를 그 화면상에서 보여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하드디스크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읽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바이오스는 롬이라는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롬, 램, CPU, 보조 기억장치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CPU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처리를 하는 거고요. 처리를 하려면은 명령어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장치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 기억장치 그리고 보조 기억장치. 그래서 주 기억장치 같은 경우에는 CPU하고 직접적으로 데이터와 명령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억장치를 주 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조 기억장치는 말 그대로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저장용이죠. 주기억장치는 처리용으로 그렇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 같은 경우에는 CPU하고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요. 보조기억장치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주기억장치가 좀 비싸겠죠. 비싸고요. 보조기억장치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기억장치가 있고 보조기억장치가 있고요. 일단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CPU가 바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왜?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속도가 빠른 주기억장치에 있는 것들만 CPU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롬이 있고 램이 있다는 얘기인데, 롬은 무엇이고 램이 무엇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롬 같은 경우에는 리드 only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롬. 자, 읽기만 가능한 거예요. 읽기만 가능하다. CD-ROM 아시죠? CD-ROM. CD-ROM 생각하시면 돼요. CD-ROM. 읽기만 가능하고요. 한번 기록되면은 삭제되지 않죠. 그리고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중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만일 바이오스를 램에다 저장을 한다. 자, 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쓰고 지우고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전원이 차단되게 되면은 내용이 싹 지워집니다. 만일 바이오스라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램에 저장이 되어 있다. 혹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램에 저장되어 있다라면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다 지워질 겁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다라면은 CPU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스는 롬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각 장치를 이제 점검을 했어요. 그 다음, 운영체제를 읽어 들여오는데, 운영체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죠. 운영체제라든지, 유틸리티, 자, 운영 프로그램들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용하는 파일들,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음악 파일들,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죠. 하드디스크. 저장되어 있고요. 만일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램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왜? 램은 속도가 빠른 대신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여기 저장하고요. 유틸리티. 자, 유틸리티는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바이러스를 점검한다든지 압축을 해제하고 압축을 푼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아리아 한글, 게임 프로그램, MS 워드, 포토샵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조 기억장치에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가 운영체제에서 모든 것을 램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부팅에 필요한 것을 램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제 바탕화면에서 윈도우즈 XP를
여러분들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만 화면에서 쭉 글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과정들은 어떤 과정이에요? 바이오스가 각각의 장치들을 점검하는 과정들입니다. 확인하는 과정들이고 윈도우즈 XP가 바탕화면에 보여지려면 보조기억장치에서 램으로 이동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CPU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되어야만 이제 바탕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서 이제 운영체제가 보여지는 그 상태에서 아리아 한글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실행하게 되면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보조기억장치에서 램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작업을 하죠. 쭉 작업을 하고 저장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또 어디에 저장된다? 보조기억장치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1.hwp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저장된 파일을 다시 더블 클릭하면 램으로 이동이 돼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각각의 역할,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이오스의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바이오스. 자, 롬 바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롬 바이오스. 그러니까 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롬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자, 바이오스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롬이라는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시스템의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윈도우가 시작되기까지 부팅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바이오스가 있기 때문에 부팅이 가능한 겁니다. 자, 바이오스는 부팅할 때 포스트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한 후에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 자, 포스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파워 온 셀프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되면은 스스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을 해요. 자,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먼저 윈도우가 동작하기 전 컴퓨터의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점검하는 이 과정 자체를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그 과정을. 물론 이 주체가 누굽니까? 프로그램이 바이오스가 되는 거죠.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드디스크 타임이나 부팅 순서와 같이 바이오스에서 사용되는 일부 정보는 CMOS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자, 바이오스의 정보. 자, 바이오스의 정보는 롬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롬은 읽어드리기만 가능하지 CD-ROM처럼 수정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롬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몇 개의 롬들은 내용을 수정도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처럼 사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스의 내용을 수정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어디서 수정을 하느냐? CMOS라는 곳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CMOS. 자, CMOS는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웨어 사양을 기록하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보통 부팅을 할 때 딜리트 키. 자, 부팅하는 과정에서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면은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그림은 사용하는 컴퓨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 만든 회사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요. 이것은 어워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바이오스인데요. CMO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워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시스템의 시간이라든지 뭐 날짜, 그리고 프라이머리 마스터, 프라이머리 뭐 슬레이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각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타입들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하나만 설치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죠.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 하나지만은 만약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럼 윈도우즈 XP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 번호가 있겠죠. 디스크 번호. 자, 그 디스크는 프라이머리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마스터로 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슬레이브로 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팅되는 순서라든지 각 장치의 어떤 뭐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을 CMOS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스의 내용 중에서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할 수 있는 것을 CMOS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모스하고 바이오스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시모스는 작업, 이런 기록하는 작업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밀번호란 것은 시모스에서 설정하는 비밀번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윈도우즈 XP에서 비밀번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컴퓨터 자체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면은 부팅 전에 비밀번호를 묻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라면은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를 뽑았다가 다시 장착하면 하면 됩니다. 자, 메인보드는 뭐냐면은 기판이에요. 기판. 넓은 판입니다. 넓은 판에 CPU라든지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뒀어요. 이것을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순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있는데,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를 빼고 다시 장착하게 되면 비밀번호가 초기화가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모스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모스 바이오스의 일부 정보들을 변경할 수 있고요. 자, 바이오스는 플래시 롬에 이제 보통 저장을 합니다. 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일 이제 롬, 그러니까 전혀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롬에다가 만일 바이오스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면은 바이오스가 버전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이 롬 칩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려면은 플래시 롬이라든지 다른 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롬은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롬이 되겠습니다. 자, 부팅할 때 볼 수 있는 에러의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스 배터리, 페일. 그러니까 실패,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배터리 방전을 뜻하는 겁니다. 시모스 배터리의 방전을 뜻하는 거고요. 체크썸에 대한 에러는 체크썸은요, 오류, 부팅하는 과정에서 쭉 점검을 하잖아요. 그죠?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 자, 그것을 체크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코드가 맞지 않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뜻하는 거고요. 디스크 부트 페일러는 이제, 디스크 부트,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팅 파일이 없어요. 부팅할 수 있는 파일. 그러니까 윈도우즈 XP의 여러 개의 파일들 중에서 부팅할 때 꼭 필요한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 디스크를 인설트 하거나 인설트해서 엔터키를 누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팅할 수 있는 파일을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팅이 필요한 디스크를 찾을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되고요. 디스크 드라이브 or 타입 미스매치, 그러니까 시모스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하고 실제 하드웨어로 장착되어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모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 물리적인 정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에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부팅되는 과정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전원이 들어오면 바이오스 실행되고 포스트 시작되죠. 그 다음 MBR과 부트 섹터를 검색을 한다. 한마디로 이제 부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팅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로더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NT 로더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로더 파일을 읽어드려서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로딩이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로딩이 되고요. 자, NT 디텍트 파일. 자, 이 디텍트 파일을 발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장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장치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그온 사용자 정보.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계정에 따라서 사용자 아이디에 따라서 정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user ini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유저 파일에서 정보를 읽어드립니다. 자, 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로더 파일을 읽어드려서 일단 로딩 하고요. 그 다음에 디텍트 파일에 의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 유저 파일에 의해서 사용자 정보를 읽어드립니다. 순서를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의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보시면은 바이오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의 일부이다. 바이오스는 하드디스크에 이제 저장되는 것이 아니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네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크게 봤을 때는 자, 이것도 운영체제고 이것도 운영체제예요. 자, 운영체제의 정의가 뭡니까?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편리하게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스도 운영체제가 되고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도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윈도우즈를 동작시키기 위해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먼저 윈도우가 동작하기 전에 컴퓨터의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 점검, 자, 이것을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한다. 자, 이때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는 컴퓨터마다 각기 다르게 되고 셋업을 해줘야 된다. 자, 셋업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 내용,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값을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저장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이오스가 저장될 수 있는 저장 공간으로 부적합한 것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답 말씀드리면 P롬이 정답인데요. P롬. 자, 이때 P는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그램 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P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내용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롬은 롬의 종류 중에서 바이오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플래시 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P롬. 자, 이 P롬은 여러 번 저장하고 지우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 CMOS도 가능해요. CMOS는 자, 바이오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장했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팅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첫 번째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는 전원 공급이 되고 그 다음 바이오스에서 이제 포스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MBR과 부트 섹터를 이제 검색을 해서 실제 이제 부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로더 파일을 읽어드려서 운영체제를 이제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디텍트 파일에 의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유저 파일에 의해서 사용자를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운영체제의 특징, 목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운영체제의 특징이 되겠죠. 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 복원 기능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시점으로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다. 자, 시스템 복원 기능 윈도우즈 XP에 있죠. 그래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20일이다. 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부팅이 안 됩니다. 그러면 12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다. 그럼 이전 시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시스템 복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완전한 32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윈도우즈 XP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윈도우즈의 버전에 따라서 16비트가 있고요. 32비트가 있고요. 64비트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XP는 기본적으로 32비트를 32비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2비트의 어떤 그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64비트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XP 이전 버전 98, 윈도우즈 98 같은 경우는 16비트예요. 자, 그러면 16비트, 32비트, 그리고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64비트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이 올라갈수록 이제 비트 수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비트 수가 많아지는 것과 속도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2에 16승계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다음 32비트 같은 경우에는 2에 32승이 되는 겁니다. 자, 속도 차이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한 개의 비트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 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의 1승이 되기 때문에 두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1과 0이잖아요. 자, 한 개의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1 아니면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된다는 뜻이고요. 두 개의 비트가 있다. 두 개의 비트가 있으면 2의 2승이 돼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트를 얘기하는 것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 그래서 윈도우즈 XP에서는 32비트를 완벽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에 비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자, 초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운영체제 대신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대신 했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컴퓨터를 사실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운영체제의 종류는 MS-DOS는 윈도우 계열이 나오기 전입니다.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고요. 그 다음 윈도우즈 계열, 자, 윈도우즈 98, 윈도우즈 NT, 비스타, 7, 뭐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즈 계열이고요. 자, 유닉스, 리눅스, OS2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운영체제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운영체제란 하드웨어를 사용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이다. 펌웨어. 자, 펌웨어라는 것은 롬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좁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스예요. 바이오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바이오스는 어디입니까? 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영체제를 크게 봤을 때는 바이오스, 그리고 실제 그 프로그램, 윈도우즈 XP가 되겠죠.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운영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스는 펌웨어라고 얘기합니다. 펌웨어. 일반 소프트웨어라고 하지 않고 펌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치, 그러니까 롬에다가 저장해서 거의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그것을 펌웨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운영체제의 주된 역할은 프로세서, CPU가 되고요.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통신장치, 데이터 등과 같은 자원의 관리이다. 자원의 관리. 자, 관리. 자,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여기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가 뭐 무슨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설명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종류를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시스템과 관련된 겁니다. 자,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하고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 그래서 운영체제를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언어 번역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계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어. 자, 기계어라는 것은 1과 0,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자, 이것을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하다. 뭐 그 설명 맞다는 얘기고요. 키보드, 모니터, 디스크 드라이브 등 필수적인 주변 장치들을 관리하는 바이오스를 포함한다. 자, 운영체제는 바이오스를 포함한다. 컴퓨터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관리하는 주요 프로그램들을 슈퍼바이저라고 부른다. 슈퍼바이저. 자, 용어 기억하시면 되겠죠. 슈퍼바이저, 뭐 감독관, 뭐 그런 뜻이죠. 관리, 뭐 관리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다. 자,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다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은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고요.
작업의 순서,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관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 감시, 관리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감시 프로그램. 자, 상태를 감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작업 순서, 그 다음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자, 데이터 관리를 수행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제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 감자 데이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감자 데이터. 자, 이것은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다.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다. 자, 서비스 프로그램은 효율성을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자주 사용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 주객장치에 위치한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말씀을 드렸죠. 부팅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동작할 때 필요한 운영체제의 정보들은 어디에?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야만 CPU가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운영체제가 이때까지 쭉 과거에서부터 해서 쭉 이제 발전되어 왔는데요. 운영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처음에는 뭐 일괄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괄 처리 방식.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뭐 분산 처리,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실시간 처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입금 출금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산 처리,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처리할 필요성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이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요. 클러스터링은 2대 이상의 컴퓨터를 함께 묶어 단일 시스템처럼 사용하는 기술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컴퓨터 A, 컴퓨터 B, C가 있잖아요. 그죠? A, B, C가 있어요. 자, 이 컴퓨터를 서로 하나로 묶는 겁니다. 하나의 컴퓨터처럼. 하나의 컴퓨터로 묶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단일 시스템처럼 사용하는 기술을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러스터링. 자, 이거 하나 용어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쉘에 대한 용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쉘.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그 운영체제에서 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쉘이라는 부분이 프로그램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 C. 자, 윈도우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윈도우 C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C. 자, 윈도우 C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윈도우즈 계열의 그런 이제 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량,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크기를 좀 작게 줄인 겁니다. 꼭 필요한 운영체제 기능들만 가지고 와서 만든 것을 윈도우 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라든지 PDA라든지 이런 인베이디드, 그러니까 내장형의 운영체제를 이제 윈도우즈 C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베이디드 운영체제, 그러니까 어떤 장치에 내장되는 거, PDA 안에 들어가는 거. 만일 PDA에다가 덩치 큰 윈도우즈 XP를 다 넣는다. 그럼 용량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PDA라는 그 장치에 맞는 성능들이, 기능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 기능만 수행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베이디드 운영체제를 윈도우 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베이디드. 그래서 인베이디드 운영체제라는 것은 내장형 시스템, 내장형 운영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한 목적을 위한 작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겁니다. 작은 컴퓨터 시스템에 쓰일 수 있는 운영체제 시스템을 인베이디드 시스템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컴퓨터를 제외하고 작은 장치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운영되고 있는 운영체제를 인베이디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거에 많이 썼던 것이 윈도우 C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베이디드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목적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환 시간을 단축시켜야겠죠. 반환 시간이 단축돼야 돼요. 자, 반환 시간이라는 것은 작업을 의뢰를 하고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 만약 1 더하기 1이라고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잖아요. 그죠? 시스템에 의뢰했을 때 2라는 숫자가 완료될 때까지,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을 반환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자, 처리 능력 향상. 자,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에 처리하는 일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1분 동안에 처리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신뢰도 향상. 자, 어떤 정확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1을 했는데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3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사용 가능도의 향상. 자, 시스템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냐.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 가능도.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은요, 하드웨어의 효과적인 제어,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용자의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파일과 디스크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스크의 그런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운영체제와 관련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에서 배우게 되는 액세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윈도우즈 XP에서는 파일 개념이죠. 파일을 그냥 단순히 이제 1.HWP, 2.HWP 이런 식으로 파일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설명이 드렸습니다. 자, 윈도우즈, 유닉스 등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스프레드시트 입력과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자, 스프레드시트라는 것은 쉽게 엑셀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엑셀과 같이 어떤 수를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와는 관계가 없죠. 엑셀 이런 것들은 응용 프로그램. 다음 중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설명 틀렸네요. 운영체제의 종류로는 매크로 프로세서, 어셈블러, 컴파일러 등이 있다. 뭐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뭐 어셈블러하고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번역 프로그램인데요. 번역 프로그램 조금 전에 어디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명 드릴 때 운영체제와 번역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매크로 프로세서와 어셈블러, 컴파일러는 운영체제의 종류가 아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로 구성되어 계산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설명이 틀렸죠.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로 구성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드웨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그 정답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이런 장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운영체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하여 여러 종류의 자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죠. 컴퓨터가 동작한다는 뜻은 CPU가 처리한다는 뜻인데, CPU가 처리하려면은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서는 안 되죠. 위치해서는 안 되고요. 주기억장치, 램에 상주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영체제가 관리해야 하는 주요 자원은 메모리, 프로세서, 홈페이지 등이 있다. 자, 홈페이지. 자, 기사 퍼스트의 홈페이지 운영체제가 관리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홈페이지 설명이 틀렸네요. 윈도우즈 XP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일 관리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실기에서 배우는 액세스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윈도우즈 XP 설명 다 끝났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내용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